며칠 전이었죠. 12월 26일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신화원에서 거주인과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현재 신화원 시설 안에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는, 서울시는 집단 수용실에 있는 장애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수십 년 시설에 사셔서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고령이신 분들도 있으며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신화원이라고 하는 상황이 밝혀졌고, 그런데 이야기를 전에 받았을 때 뭔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당사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혼란한 상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과 확진되지 않은 사람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확인이 돼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걸 이제 인지를 했고, 계속 코호트 격리 방식으로 이들을 격리 배제하는 방식이 정말 이 적절한 방식인지, 얼마나 이 반인권적이고 정말 차별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존엄한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장애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30년 정도 신화원에서 사셨던 거예요? 네. 되게 오랫동안 사셨네요? 네. 신화원한테 집이었어요? 집은 아니에요. 왜 집이 아니었어요? 내가 몰라서. 원장님이 맨날 운전하실 때 전대 간다는데 거짓말해서 전대 간다고 전대 갔어. 여기 신화원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아니에요. 신화원 맨날 이마치 끼고 번호 안 주고 빵도 만져봤는데요. 돈 얼마 안 주고 그걸 5만 원만 주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 우리 앞에 놓인 불평등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국가가 누구를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지,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국가가 지켜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단어들을 보면 처음에는 긴급 탈시설 이행을 촉구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할까? 긴급 탈시설, 특히 탈시설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당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논의할 수 없다. 논의 근거가 없다. 이런 사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건 긴급 분산 조치. 그 이후에 그러면 긴급하게 분산하는 조치를 빨리 실행하라.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가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단적으로 말해서 코호트 격리,
그리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역의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에 살아가는 비장애인들한테는 당연히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안 그래도 집단 시설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염에 걸릴 수 있는 취약함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는 조처가 이제 코호트 격리였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인권 침해적이었고 그 자체로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감염자가 발생하면 그 공간 안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염된 사람은 당연하고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행과 더불어서 긴급 탈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거를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한 맥락인데 그렇게 그런 단어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사실은 탈시설에 대한 어떤 대세의 흐름 혹은 너무 인권의 기본의 요구들을 되게 무시하는 비존중하는 것들 또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긴급 분산 조치 그럼 긴급 분산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라. 그런 종류의 분산 조치라고 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각해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한 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에 굉장히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분산 조치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연히 뭐 방역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들까지도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긴급 탈시설법이라고 감염병 예방법을 이제 개정안을 낸 거죠.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작년 20년 10월 10일 날 이렇게 발의됐습니다. 발의는 됐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 권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공고한 탈시설을 이행하는 이러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합시다. 장애인도 함께 살자 국회 한 바퀴. 장애인도 함께 살자 국회 한 바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긴급 탈시설법이라고 하는 게 발의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법안 하나가 아니라 어떤 관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대부분 이 과정 겪으면서 또 알게 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우선 기본적으로 없지만 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되게 없지만 뭐 요양시설이든 혹은 어떤 거주시설이든 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뭔가 되게 그 공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주요한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약간 막연한 기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거리두기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감염이 발생해서 되게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분산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구나.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지역사회에 나와서 독립할 수 있구나. 혹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가능할 거야. 혹은 그래도 어렵지. 혹은 뭐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긴 하는데 그런 어떤 현실? 장애인들의 현실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우선 기본적으로 알게 된 상황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확산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논의가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한국에서 10년 내에는 이제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고 또 이와 별개로 이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실제로 법률로 명문화하고 그 안에 탈시설 또한 이제 권리로 포함되어 있는 이런 법들이 함께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는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상이 재난이었습니다. 일상이 재난이었던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재난이 닥쳤습니다. 고도격리에서 나와서 지원주택에서 다시 살아요. 안전하게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